다시 태어나면 그냥 동물로 태어나고 싶어요. 동물이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자요. 사자로 태어나서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가족들이랑 넓은 데서 뛰어놀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나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의사결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는 공무원이자 안락사 상담사다. 상담이 끝나면 안전을 위해 본인이 버튼을 먼저 누르고 이어서 내가 누른다. 그러면 특수물질이 섞인 질소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곧 의뢰자는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끼다 의식을 잃고 1분 안에 고통 없이 사망하게 된다. A-32번 사망했습니다. 근무교대 좀 빨리 해줘.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자도 맨날 도망가기 바쁜데 뭐 길게 말하면 상담 시간만 길어지니까. 난 종교나 연구가 딱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말동무가 되어주는 공무원일 뿐이다. 기본 1시간 상담이지만 이곳은 각양각색의 죽기 전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끔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안 죽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죄를 말하다 살인자라는 것이 들통나 체포된 적도 있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날 난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했다. 네, 다음 의뢰자 들어오세요. 거기에 누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숙지하셨겠지만 상담은 최대 1시간이고 좀 더 빨리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버튼을 누르기도 힘드실 텐데. 네, 뭐 그렇죠. 그냥 제 일인걸요 뭐. 그러면 우지은 씨는 왜 죽기로 결심하셨나요? 뭐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제 생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요. 요즘 정말 삶이 팍팍한 것 같아요. 언제 나아지려나. 혹시 우지은 씨는 여기 오시기 전에 먹었던 음식이 뭔가요?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못하다가 그냥 컵라면을 먹고 왔어요. 아이고, 대부분은 거하게 드시고 오시는데. 그녀는 조금 말꼬리가 튀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다. 사실 난 타인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어느 정도 드는 척하다 빨리 상담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군요. 뭐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할 말이나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갑자기 그녀가 말이 없어졌다. 없으시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네. 뭐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가 가족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요. 갓난아기 때 부모에게 버려지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 그때 같이 지냈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녀의 사진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확실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내 첫사랑이었다. 야, 너 또 이러고 있냐? 뭐야, 신경 쓰지 마. 멍청아! 네가 밑을 보이니까 애들이 무시하지. 너 나중에 사회 나가면 어떻게 할래? 어? 아우, 사나이가 강하게 커야지. 따라와봐. 항복이라고. 그만해. 앞으로 지역이 괴롭히면 죽는다. 알았어? 알았어. 야! 뭐야?
하여튼 겁은 많아가지고. 근데 너 요즘 사춘기니? 얼굴이 매일 빨개지네? 뭐라는 거야? 예주야, 우리 이제 곧 보육원 퇴소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나가면 같은 집에서 살까? 이게 미쳤나? 풀어줬더니 갑자기 막 나가네? 아니 여기 나가면 돈 많이 들고 그렇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순서가 있지. 사귀지도 않는데 살림을 차리자고? 아, 그냥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정말 그것뿐이야? 정말? 그럼 뭐가 더 있는데? 이놈 또 비겁하네. 이래가지고 사회에서 남자 고실 하겠냐? 아우, 또 그 소리냐? 지혁아, 나 사실 좀 두려워. 갑자기 뭐가? 우리 둘밖에 없는데 만약 너마저 없으면 그냥 좀 그럴 것 같아서. 맹세할게. 우리 둘 앞으로 절대 떨어질 일 없을 거야. 뭐야? 왜 그렇게 봐? 뭐야? 예고도 없이 막. 내 마음이다 뭐? 자, 야, 큰 나무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 아이스크림 내기다. 야, 같이 가. 그래, 예주야.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그 무엇이냐. 나가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저 말고 오히려 지혁이가 비실해서 걱정인걸요? 왜 이러세요? 원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동안 널 보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이제 떠나면 영영 못 볼 텐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정신 차리세요, 원장님.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네? 내 쌍년이. 그녀는 그날 이후 오른쪽 다리를 영구적으로 절게 되었다. 난 예주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나를 자책했다. 야, 증거 있어. 이것들이 은혜도 모르고. 참네. 니들도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곧 나가는데 시끄럽게 해서 뭐가 좋니? 퇴소지원금 500만 원 받아야지. 응?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억울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만기 퇴소 후 각자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조금은 먹구름이 낀 듯했지만 예주는 다행히 사무직에 취업을 했고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돈을 벌기 위해 피곤하지만 쓰리잡까지 뛰었다. 와, 이거 봐. 2달 동안 은근히 많이 모았다. 그치? 에휴, 무슨 소리야. 나가는 돈이 얼만데. 이게 대들어? 하여튼 내가 오늘 저녁 치킨 쏜다. 예주야, 저기 나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하자. 그래. 일단 치킨 좀 시키고. 나 장난 아니라니까. 알았어. 누가 뭐래? 일단 치킨 좀 먹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예주야. 지혁이는 괜찮다곤 했지만 사실 미소의 두려움이 느껴져서 승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대로도 좋았어요. 그런데 야,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 잠깐만. 제 눈이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원에 가도 딱히 방법이 없고 심지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예주야, 문 열어봐. 너 정말 이럴 거야? 가장 힘든 건 제 나약한 마음이 지혁이에게 더 의지하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애를 놔줘야겠다고.
그랬군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계속 말씀하셔도 돼요. 계속. 네.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이런 마음들을 말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남자와 헤어지신 건가요? 근데 괜찮으세요? 우시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냥 가라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누가 도와달래? 내가 불쌍해? 그런 거면 오지 마. 알았어? 항상 그 동정하는 눈빛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제발! 난 뭐 마냥 좋은 줄 알아? 너 다리 절고 눈까지 그런데 누군 좋은 줄 아냐고. 그래, 그럼 가. 꺼지라고! 저는 매정하게 어떤 이유든 앞으로 찾지 말라고 쪽지만 남기고 떠났어요. 이제 짐만 될 뿐이니까요. 그렇게 소리 높여 싸운 뒤 난 한동안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 미안하지만 솔직히 한켠엔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도 내 삶을 찾고 싶어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녀가 먼저 도망가 주어서 다행이라고 나를 다독였다. 비겁하지만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왜 지금 삶을 포기하시려고 해요? 아직도 그 남자 때문인가요? 아니요.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 있게 된 뒤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사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다행인 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받게 되었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걸로 돈을 소소하게 벌었죠. 그러다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을 만났어요? 네. 한참을 망설이다 만났죠. 그렇게 예전부터 보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보게 되었네요. 네? 그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부모 얼굴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를 만들어준 존재니까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엄마를 처음 만나고 신기했어요. 마치 예전부터 엄마가 있었던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신기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사라지더군요. 네? 그때는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뭐 지금은 엄마 얼굴과 목소리를 알게 됐으니까 그 정도 값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이제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알면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네? 전 이번 생은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애를 많이 보고 싶지만 지금 이런 모습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왜요? 도대체 왜? 아직 죽기에는... 더 말하자면 그렇게 엄마가 사라지고 전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는지 또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이전보다 눈이 더 심해지고 심리적인 이상으로 여러 가지 병이 생겨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제 몸을 파는 일밖에 없더군요. 처음 몸을 판 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정말 현실 같지가 않고 제 인생이 무슨 영화나 만화 이야기 같았죠. 거기다 뭔가 이상하게 지혁이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인데도요.
혹시 제가 더럽게 느껴지시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저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마냥 수치스러웠는데 나중에 제가 그들의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문제는 술에 취한 어떤 손님에게 어느 날 심하게 맞았는데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일주일을 방에서 기절했다 깬 적이 있었어요. 겨우 119를 불러 병원에 갔는데 맞은 것보다 더 허무한 게 제가 폐암 4기래요. 거기다 뇌에도 전이가 돼서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죽고 싶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네요. 이제 준비가 됐네요. 감사했습니다. 예준아, 나야 지혁이. 설마 했는데 진짜 지옥이야? 정말이지? 나야 예주야.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남기실 말씀 있으신가요? 남길 말. 안녕 지혁아. 너는 분명 네 잘못이라고 아직도 힘들어할 것 같아. 그런데 네 잘못이 아니야. 삶이 힘들 때 오히려 너랑 같이 지냈던 때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예전에 너랑 같이 숨차게 뛰었던 때가 아직도 생각나. 가끔씩 그때의 바람과 향기가 느껴질 때도 있어. 다음 생에는 너랑 멋진 동물로 태어나서 지칠 때까지 달리고 싶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습니다. 진행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최대한 고통 없이 그녀를 보내주는 정도였다. A-45번 사망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옮겨지고 이내 곧 다른 의뢰자가 들어왔다. 하지만 난 그날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조금 피곤해서. 어디 아파? 아프면 바로 말해야 돼. 그 후론 내 삶은 크게 변한 건 없었지만 조금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